네, 저희가 시즌 프리뷰 프리미어리그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적도 추가로 진행이 됐고 시즌 1라운드가 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쓰는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시즌 프리뷰 탑 6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제 시즌 개막하기 전에 예상을 했을 때 맨체스터 시티가 1위, 네. 리버풀이 2위, 토트넘이 3위, 그리고 맨유 4위, 아스날 5위, 첼시 6위. 이거는 네. 맨유가 4위인 것은 네. 맨유에 점수 주신 분이 후하게 주셔서 그런 거지 네. 결코 맨유가 4위 전력은 아니었다 그 전까지. 그런데 1라운드 해보니까 많이들 그쪽으로 좀 약간 기우고 있긴 한데 네, 1라운드 해보니까 네. 딱 이렇게 나왔네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매긴 점수 자체도 네. 첼시는 좀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6등이었거든요. 다크호스가 있으면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지금 일단 1라운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라운드 봤을 때 우리 점수 잘 줬습니다. 나름 또 수준 있는 이스타나 달순회하고 비교했을 때 보는 사람의 수는 작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질이 좋다. 아무도 비교 안 하고 있는데 혼자 비교를. 저 열심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야지. 구독자 수가 곧 권력이다.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각 부문별로 6개 팀의 전력 비교를 좀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적 시장 마지막에 좀 추가적으로 됐던 부분까지도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가지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이적 시장, 그리고 공격, 수비, 미드필더, 감독, 그리고 이제 벤치, 선수층까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뭐 대부분의 부문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뭐 1위를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적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줬던 게 무려 9점을 받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불만이 좀 있으신 분? 아니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맨유가 뭐 이 정도 4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점수가 분별 너무 후하고 저라면 9점을 안 줬을 거예요. 뭐 4골을 넣은 게 네. 좋고 뭐 레시포드도 2골 넣은 게 뭐 17개월 만이라고 하지만 이 공격진이 한번 부진에 빠지면 골 넣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수는 아무도 안 데려왔는데 어떻게 9점을 줄 수 있는 네. 만약에 뭐 그럴 일은 가능성이 적어지면 포그바라도 나가면 붕어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수비진에 2명 비싼 선수 산 거 빼고는 맨유가 9점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저희가 이제 이적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탑6 팀이 맨유로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조금 달라졌을까요 그러면? 저는 뭐 맨시티가 조금밖에 영입하지 않았지만 가장 필요한 선수를 데려오고 음. 가장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지 않았나. 수준이 있는 선수들을 적절한 값에 잘 데리고 네.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 토트넘이요. 토트넘이 우리가 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좀 미진했는데 이적 시장 막판에 2명의 월척을 낚았습니다. 로셀소랑 세세뇽 영입이 그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은돔벨레, 로셀소, 세세뇽 상당히 네. 이제 기존 전력 지키고 보강 꽤 하고 뭐 이런 정도겠죠. 이시영 기자가 은돔벨레를 굉장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를 음. 했는데 개막전 보면서 그 평가가 정말 과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만 토트넘은 조금 아쉬운 게 에릭손이 빠지면 운동빨래도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에릭손은 할아버지고요. 네. 에릭센입니다. 경기가 좀 그러니까 에릭센 때문에 풀렸다고 봐야 되나요? 에릭센이 그 경기를 통해서 주급도 엄청 지금 올려서 토트넘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고 에릭센만큼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고 무조건 지켜야 토트넘이 바라는 목표에 가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현재까지로 봤을 때 토트넘이 가장 좋은 이적 시장을 보낸 팀 중에 하나를 꼽힌다는 거 괜찮고 근데 아스날이 명성, 악명에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선수를 많이 영입을 했는데 아스날에 대한 평가는 저도 약간 좀 유보적이고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좋은 점수를 주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2위 수준의 점수였는데 네네. 그때 그 평점을 줬던 장본인으로서 저는 여전히 같은 생각이죠. 네. 괜찮은 영입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1라운드 영입한 선수들이 거의 안 뛰었어요. 네. 페페, 뭐 루이스 교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기량을 검증하려면 이제 이 선수들 선발로 뛰는 걸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탑6 말고도 아스톤 빌라나 wolverhampton 같은 경우도 그렇고 뉴캐슬도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썼고 조엘 링턴 조엘링턴은 왜 4천만 파운드. 근데 이번에 오늘 그 베니테즈 감독이 네. 본인이 컬럼을 썼어요. 거기에서 본인이 뉴캐슬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조엘링턴이 2월 달에 영입이 결정이 됐고 그때 본인한테 얘기가 없었대.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나랑 같이 갈 생각이 없구나 느꼈고 팀이 10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 팀원들이 다 보너스를 받았는데 베니테즈 감독 식솔들한테는 안 줬대. 시즌 끝날 때쯤에야 이제 재계약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본인은 마음을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 왔던 제안이 3년 전 연봉이랑 똑같은 액수를 제안했답니다. 결국 어쨌든 이 베니테즈 감독의 의사와 크게 상관없이 이적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어쨌든 그 과정에 돈을 많이 썼는데 뉴캐슬은 하위권이라 보더라도 에스턴 빌라도 뭐 하위권으로 많이 분류가 됐죠. 네, 뭐 아이스빌런 최악체 아닙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는 했지만. 이번 경기하는 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도 중위권에서 굉장히 선수 보강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다룬 것은 탑6지만 나머지 팀들의 어떤 그 내용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 네. 자, 이렇게 보강이 된 팀들 어떤 전력적인 변화가 가장 큰 팀이 있다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토트넘부터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기존에 뭐 수비 7.5, 미드필더 8.0, 공격 8.5 이렇게 줬었는데 네. 그렇다면 미드필드 쪽에 좀 더 뭐 수비랑 미드필드 쪽 점수를 좀 더 더해줄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대로? 영입 잘 된 거 감안해서 이 정도 점수인 것 같은데. 아, 네, 그렇군요. 괜찮. 미드를 좀 더 줘도 되겠다. 미들이 미들로? 강하니까 네. 미드를 좀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에릭센을 해도- 지키고 은돈벨레에다가 로셀스까지 왔으니까 선수층도 좀 두터워졌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수층은 그 네. 질은 높아졌지만 그렇죠. 양쪽으로는 들어온 만큼 후보 선수들 내보내고 풀백도 한 명 나갔고 안 네. 쌓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트리피어 나갔고 얀센 또 요렌테까지 요렌테 나갔으니까 나갔죠. 확실히 선수 중에서는 뭐 쌤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리버풀은 사실 이적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1군에 됐던 게 이제 골키퍼인데 공교롭게도 이 알리송 골키퍼가 개막전에 다치면서 적절한 보강이었다고 하기에는 좀 아무튼 네, 아드리안 뭐 웨스트햄에서도 좋은 선수. 그러니까 민열레보다 나은 선수라고 그걸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는 하는데 네. 저는 뭐 그게 큰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백업이기도 하고. 네, 어차피 백업이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나갈 민열로 나갔고 아드리안 자유계약으로 데려오면서 돈도 벌었고 네. 예, 준척급 선수를 벤치 유지하면서 네. 이런 사건을 대비해 온 거니까 알리선 부상 같은 사건을 대비해 놓은 거니까 잘했다고 보는 게 좋겠죠. 예. 네. 잘했다고 보는 게 좋겠죠. 예. 네. 좋은 무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칸셀로를 데리고 다닐로를 현금 얹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카를 들이면서 그저 그런 세단을 보낸 게 아닌가. 아, 칸셀로가 지금 가장 주목받는 뭐 차세대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미안한 건가? 이미 현세대인가? 그러기엔 나이가 좀 많지만 네. 예, 뭐 매우 주목받고 공격력이 네. 출중한 풀백이죠. 예, 네. 다닐로보다는 낫죠. 칸셀로를 왼쪽으로 돌렸을 가능성이 좀 많이 예, 약간 여기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예. 네. 원래 다닐로도 좌우를 같이 보는 백업이었기 때문에 네. 칸셀로가 그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을까.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수비 쪽에서 네. 이제 9점을 줬는데 네. 정말 애초에 많이 주긴 많이 줬네요. 그렇지 않나. 메가이어와 이 완비사카가 네. 합류를 하면서 이제 9.0. 어쨌든 1라운드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그런 활약을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첼시가 무리뉴에게 좀 엄청 시달리긴 했지만 네. 0대4의 대패도 하고 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골대도 2번이나 맞췄고 그 데이아 선수가 몇 번이나 손을 뭐라고 하면서 수비들한테 뭐라고 했는데 사실 첼시 공격진도 어리고 경험 없는 선수들이었고 풀백들도 저는 그날 되게 별로였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맞아요. 정도였으면 아마 다른 강한 팀을 만나면 물론 더 좋아질 수 있지만 그걸 계기로 영국에서는 맥과이어 낮게 평가했던 그 폴머슨이라는 그 아스톤빌라 아스날 레전드였던 사과까지 했더라고 벌써 1라운드 보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완비사카, 맥과이어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좀 대거 안 내보냈어요. 네. 근데 맨유 같은 경우는 이 두 선수에다가 다니엘 제임스까지 이날 나와서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정말 영입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또 워낙 팬이 많은 팀이니까 아주 뭐 이번 라운드에 영국 그 여론을 좀 지배를 했던 그런 팀입니다. 자, 첼시 같은 경우는 볼게요. 첼시가 우리가 그 프리뷰 영상 만들고 나서 일단 이 팀은 영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데려오는 선수는 없는데 오히려 도리어 다비드 루이스를 아스날을 보냈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어서 간 건 아니라고 뭐 램파드 감독도 그렇죠. 얘기를 대화를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전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전에서 밀렸기 때문에 다비드 루이스가 간 거는 그건 거의 인정했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확실히 이적 시장을 안 그래도 우리 할 때 2.5점을 줬었는데 더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 되고 수비가 프리시즌에도 계속 실점이 많았던 팀인데 네. 맨유 올트래포드라고 하지만 4골을 줬던 거는 좀 너무 크지 않나요? 주마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에메르송이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는데 수비적으로는 좀 기여가 좀 적었던 것 같고 아스필리쿠에타가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했는데 혼자 구멍을 메울 수는 없는 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드필더들도 조르지뉴가 그날 엄청나게 당했기 때문에 첼시를 역시 하려면 감독은 바뀌었어도 조르지뉴를 압박하면 되는구나. 네. 아마 그렇게 딴 팀들 봤던 것 같아요. 캉테가 들어오면 빠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르지뉴. 그러니까 오히려 캉테하고 조르지뉴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코바시치하고 캉테가 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첼시는 저희 영상 찍은 다음에 드링쿼터까지 벌리로 맞아요. 가버렸거든요. 원래 비주전 선수이긴 했지만 뭐 한때 뭐 날렸던 선수고 잉글랜드 대표까지 그렇죠. 한 선수인데 뭐 전력 손실이 더 있는 거죠. 애초에 우리가 매긴 점수도 40점대인데 45점 이상인데 이 첼시만 39점이었거든요. 평점점이. 탑6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네. 가장 큰 팀은 첼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메이슨 마운트도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로스 바클리가 프리시즌 굉장히 잘했고 이날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미드필드나 공격 쪽의 움직임은 뭐 아브라함도 생각보다 뭐 움직임이 괜찮았고 해서 기대를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 막판에 움직임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예 여기는 이적 시장이 닫힌 이후에 망갈라가 맨시티를 떠나서 네. 발렌시아로. 이강인의 발렌시아로 갔는데 여기 맨시티도 수비가 그렇게 막 이렇게 두꺼워 보이진 않는데 뭐 전력에는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까요? 이미 망갈라는 뭐 지난 시즌도 거의 전력을 외웠기 때문에 네. 네, 넘버 4 정도 네. 되는 선수였는데 넘버 4 자리는 뭐 다른 선수들 포지션 변화 같은 걸로 그냥 메울 생각인 것 같죠. 네. 3명으로 돌리고. 그랜다이저님께서 기성용 선수 기성용 선수 답이 왔는데 몸 이상 없답니다. 몸 이상 없고요. 아, 네. 그냥 감독의 선택으로. 저희 기사도 그렇게 했고 실제로 그렇게 네. 얘기했어요. 네. 전술 때문에 그런 건 아픈 거 아니다. 지난 시즌에도 처음에 기회가 잘 없었죠. 없었죠. 없다가 그때 이제 부상자가 많으면서 기회를 얻고 그 뒤로 신뢰를 얻어가지고 주전으로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뭐 좀 일단 올 시즌의 출발은 그렇게 되는 분위기인 건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격 쪽에서 가장 강한 팀으로 이제 맨시티, 리버풀 이 두 팀을 이제 꼽았는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영입도 없지만 나간 선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경기력이 좀 유지가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개막전도 잘했죠. 노리치 시티 상대로 4대1. 4대1로. 네. 올 시즌은 어떻게 보시나요? 움직임이 좀 없었던 것이 올 시즌에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인지.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보여준 모습을 네. 이번 시즌에는 개막부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아, 오리기의 왼쪽 윙어 기용, 오리기가 윙어로도 괜찮더라고요. 마네를 비롯해서 다양한 포지션에 땜빵을 모두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조던 핸더슨을 이제 후방 플레이메이커가 아닌 이제 좀 더 전진한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자리에 놓는 거를 뭐 올해 한 2월 정도였나?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시도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이번 시즌 개막전부터 했고 그래서 이 팀은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즌에 잘 됐던 것들을 모아서 이제 시즌 시작한 경우고 시즌 중에는 뭐 클럽 감독이 이런저런 실험을 하겠죠. 포메이션도 바꿔보고 하지만 이제 선수의 뭐 변화나 뭐 특정한 성장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지난 시즌에 될 대로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클럽 감독이 포변을 잘 시키는 감독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핸더슨 선수의 변화에 대해서 김정희 기자가 많이 주목을 했는데 네, 뭐 지난 시즌부터 핸더슨을 한 칸 올려서 썼을 때 훨씬 더 경기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핸더슨 원래 포지션이 거기죠. 네. 원래 썬더랜드에서 주목받을 때부터 뭐 베컴 비슷한 선수로 주목을 받다가 이제 리버풀에서 운동 능력 떨어지고 하면서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좀 포지션을 바꿨던 건데 네. 그 자리를 이제 파비뉴가 완벽히 대체해주면서 핸더슨은 원래 자리로 올라갔고 전투력은 좀 부족하지만 영리하고 킥 좋은 선수로서 그 자리에서 좋은 활약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맨유 수비에 대한 평가가 지금 우리가 9.0을 줬잖아요. 네. 현지에서도 지금 극찬이 이어지고 있고 한 경기밖에 안 했지만 근데 이 9.0 괜찮습니까? 변화를 주었는데 저는 한 8.0 정도 8.0 내려야 되지 않나. 토트넘 수비도 사실 7.5인데 토트넘 수비보다 맨유 수비가 저는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토트넘에 세세뇽 오면서 그냥 풀백 때문에 7.5를 준 거였기 때문에 지금 맨시티도 8.0이거든요. 네, 그러면 8점 그러면 7.5 하면 아니면 8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이 판다이크 오기 전에 좀 수비가 안 좋았었잖아요. 대량 실점하는 경기들이 간간히 나오는 팀이었는데 잃어버린 퍼즐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메가이어가. 왜냐하면 이 팀은 골키퍼도 훌륭한 선수가 있고 재능이 다 출중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루크쇼도 이제 최근에 폼이 좀 돌아왔고 해서 이번 시즌 이런 분위기에서 메가이어가 들어온 게 정말 그런 어떤 리버풀이 판다이크를 영입했을 때 같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뭐 토트넘보다 조금 낫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낫다고 보지 않고 왜냐면 첼시 때 기회를 너무 많이 줬어요. 괜히 0대4 경기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첼시가 아브라함 골 터졌으면 정말 반대로의 경우들일 수 있었고 이기고 있을 때도 어쨌든 간에 그 막 몰아붙여서 장점을 한 게 아니라 네. 서로 치고받는 경기를 하다가 그날 이제 어쨌든 좀 운도 터졌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에메르송이 공격적으로 해서 동료들이 막 분통을 터뜨리긴 했지만 그쪽에서 기회를 너무 많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히려 완비사카가 있는 쪽이 좀 많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둘이 잘하긴 하지만 과부하를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고 안 될 위험도가 저는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뭐 토트넘 수비도 그러면 아까 세세뇽이 토트넘 가세가 됐고 8.0 로즈가 또 떠나지 않았으니까 네. 로즈가 사실상 전략 외였는데 어쨌든 잔류를 했고 현재로서는 뭐 8.0으로 그러면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점을 준 것으로 봤을 때는 맨체스터 시티가 1위,
리버풀과 토트넘이 공동 2위,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위, 아스날이 5위, 그리고 첼시가 저 너머에. 자, 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감독 점수가 낮은 거거든요. 바꿀 이유는 없는 것 같죠? 1차전 어쨌든 0대4로 패했다는 거는 엄청난 거고 이제부터가 더 이제 문제인 거죠. 어쨌든 네. 경험 없는 선수들, 경험 없는 감독이 예. 이것부터 또 딛고 싸우면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저는 쉽지 않은 시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벤치를 8.0을 줬었는데 드림 쿼터 나가고 루이스가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감점 요인이 또 추가로 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 선수를 다 내보냈을까? 팀이 흔들려서 한 번 다 바꿨을 때 무조건 내보낼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스날 영상에 뭐 싸운 것처럼 말했다고 이렇게 몇몇 분들이 좀 이렇게 반박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싸우지도 않았는데 루이스를 내보낸다는 게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치고받고 싸우거나 언쟁을 하진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냉랭해졌다고 발생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첼시 사리 감독이랑 같이 이제 코치로 있었던 졸라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수비면에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뭐 굉장히 좀 그 아까운 선수다, 필요한 선수다. 아스날이 정말 꼭 필요한 선수를 영입했다. 이렇게 뭐 덕담 아닌 덕담을 아스날한테 할 정도로 그만큼 루이스의 첼시 이탈을 좀 안타깝게 했고, 뛰어난 감독은 보통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1명의 마음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 나머지 선수들에게 그렇죠. 헌신. 헌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데 판단은 이르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램파드 감독은 아직까지도 물음표가 커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동안 예측 및 평가 및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한 결과는 맨체스터 시티가 1위, 리버풀이 토트넘과 함께 동률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4위, 그리고 아스날이 5위, 첼시는 저 너머에 있습니다. 뭐 사실 예측이라는 것은 뭐 틀리는 맛을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위를 또 매기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또 주목할 만한 팀이나 뭐 언급할 만한 거 있습니까? 영입을 가장 잘하는 팀 중에 하나가 에버턴이라고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경기력이 썩 근데 이제 좋지 누가 않더라고요. 퇴장을 당해서 이제 좀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시즌은 길고 38경기 해야 됐을 네. 때 6위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팀은 아마 에버턴이 되지 않을까. 에메리 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좀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네. 욕심쟁이인데 네. 능력은 그만큼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만 그 공격적으로 좋을 때는 벵거가 좋았을 때처럼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아스날은 지금 좀 묘한 변수가 하나 있죠. 그 외지라고 콜라시나츠가 경기에 개막전에도 못 나왔고 이 두 선수가 주전이잖아요. 주전급이잖아요. 근데 범죄 조직에 뭐 위협을 받고 있어서 24시간 동안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데 이게 좀 독특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적설도 나오고 있고 네. 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리그로 아예 이제 잉글랜드를 떠나서 네. 다른 리그로 간다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약간 이미 결정이 뭔가 진전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정용 기자가 뽑는 6강을 위협할 만한 탑6에 진입할 만한 아웃사이더가 있다면 누군가요? 뭐 울버햄튼 기본적으로 있겠고, 근데 네. 제가 솔직히 울버햄튼 개막전 못 봐서 얘기가 좀 어렵고 원래 웨스트햄을 좀 주목을 했는데 네. 개막전에 너무 심하게 발려가지고 그렇죠. 네, 웨스트햄 얘기가 좀 애매하네요. 하지만 웨스트햄이 시즌 내내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답을 찾아가면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영입한 공격수 알레르가 이번 이적 시즌에 아주 대어 중에 대어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 선수랑 조엘링턴이 이 정도 거의 똑같다는 건 사기예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볼 때 조금 재밌게 보실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일단 오늘은 이제 시즌 프리뷰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뭐 라운드 정리라든가 또 K리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